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부터 온대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온대 기후의 가장 첫 번째 대륙 서안의 온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서쪽에는 두 개의 온대 기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우리 지금부터 배울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 굉장히 중요하고요. 퀘키페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CF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CFB 서안 해양성 기후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우리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후냐면 온대 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다. 그래서 퀘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F라고 사용을 하고요. 3차 구분에 의해서 최나물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다. 그래서 스몰 b를 사용해서 온대 기후 C, 강수량이 비교적 고른 F, 그리고 최나물 평균 기온 22도 미만 B 해서 CF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유럽 대륙 중에서 바로 서부 및 북부 유럽 지역, 두 번째 북아메리카의 북서쪽, 그리고 칠레 남부, 그리고 호주 남동부와 뉴질랜드 요런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요 중요한데요. 얘는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핵심 키워드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 편서풍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불어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꾸준한 F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緯도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요. 동緯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합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 요게 핵심 또 키워드겠네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안을 따라서 산지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산지가 있을 경우에 편서풍의 바람바지 지역은 연 강수량이 많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달실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바로 해안에 무엇이 있다? 산지가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바람바지 지역으로서 강수량이 많다는 거죠. 왜? 바람바지 지역은 바람이 부딪혀서 강제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생기고 많은 강수가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많이 나온 것이 뉴질랜드 지역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지역을 보면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겠죠.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빗금 쳐진 요 가지역 같은 경우에 편서풍이 뉴질랜드의 남알프스 산맥에 부딪혀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상승해서 비구름을 만드는 지형성 강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형성 강수의 영향으로 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요.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이 지역은 어떠하다? 요렇게 남알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존재합니다. 남알프스 산맥이라는 산지가 존재하는데 얘의 바람바지 사면이라는 거예요. 얘의 바람바지 사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떠하다? 바람바지 사면이어서 어떻게? 바람바지 사면이라서 강수량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현황 요건 조금 뒤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생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로 인해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는 어떠한 주민생활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여름이 서늘합니다. 여름이 너무 덥지 않기 때문에 목초지 조성이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풀밭이 형성이 되는데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가축 사육이 유리한 환경이었죠. 가축 사육에 유리한 환경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축 사육과 식량 작물 및 사료용 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호남농업이 발달합니다. 호남농업 중학교 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농업이란 건 무엇이냐면 원래는 한 농가에서 하나의 만약에 가축을 사육을 하면 가축 사육만 하고 식량 작물만 기른다면 식량 작물만 기르고 사료용 작물을 기르면 사료용 작물만 기르는데 한 농가가 하나의 작물만 재배하는데 이거를 한 농가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받쳐지는 자연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서 가축 사육, 식량 작물 재배, 사료용 재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호남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도시가 발달한 북해 연안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의미해요. 요 말 자체가 어떤 지역을 의미하면 요 말 자체가 유럽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도시가 인구가 많은 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도시로 빠르게 물건을 공급해줘야 돼. 특히 어떤 거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쉽게 상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낙농업과 화훼농업이 발달합니다. 낙농업이라면 우유제품, 낙농업이면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우유 같은 유제품류, 그리고 화훼농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꽃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동 거리가 길면서 이동 시간이 길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러한 꽃이라든지 우유는 당연히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느 지역에 바로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하천 유량 변동이 작아서 수은 교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말 자체 우리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은 교통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과거부터 운하가 발달을 했고요. 이제 선생님 별표 쳤다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보시면 요 말은 어떤 말로 고쳤을 수가 있냐면 대륙 서안에 위치한 하천은 대륙 동안에 위치한 하천보다 하산 계수가 작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륙 서안에 위치한 하천은 대륙 동안에 위치한 하천보다 하산 계수가 작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산 계수라는 말을 좀 알아두어야 되는데 하산 계수라는 뭐냐면 요 말도 좀 알아두세요. 하산 계수는 하천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입니다. 즉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천의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천의 최소 유량을 비교합니다. 여기다 비율이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의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천의 최소 유량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이 하산 계수가 대륙 서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반대로 됐네요. 하천의 최소 유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천의 최대 유량이다.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네요. 하천의 최소 유량을 기준했어요. 하천의 최대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서안 같은 경우는 비가 꾸준하게 내리기 때문에 하천이 최소 유량이 나타나는 시기와 하천의 최대 유량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유량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산 계수가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동안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요. 겨울철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여름철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하천도 보시면 주변에 있는 하천들을 보시면 겨울에는 물이 말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 사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하산 계수가 우리 같은 대륙 동안은 하산 계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도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은 이 지역의 고위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은 난류의 영향으로서 부동항이 발달합니다. 이 부동항이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철에 추워가 바닷물까지 얼어붙는다 하면 항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위치가 매우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고위도 지역에 있는 이 CF 지역의 일부 고위도 지역은 왜 겨울에도 따뜻하냐면 바로 저위도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에도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바다가 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도록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동항이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F 1년 내도록 강수량이 꾸준하게 내리죠.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맑은 날에 해변이나 공원에서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광욕 문화, 선탠 문화가 여기에서부터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편서풍이 강하게, 연중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한번 볼게요. 유럽 대륙 중에서 유럽의 재생에너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풍력 발전, 태양력과 풍력 발전의 비율을 봤을 때 풍력 발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요 지역들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 보면 확실히 태양력보다 풍력이 많이 이용이 된다는 걸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은 어떠하다. 그렇죠. 이러한 지역들은 풍력이 태양력보다 우세한 지역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연중 편서풍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연중 편서풍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태양력보다는 풍력을 더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CFB 서한 해양성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 C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C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 중 여름이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 당연히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무엇이다? C. 여름에 건조하다. 무엇이다? 스몰 s라고 씁니다. 그래서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C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포는 어디냐? 남북이 30~40도, 한 30~40도에 대륙 서안에 주로 나타납니다. 대륙 서안에 주로 나타나는데 위치는 어디냐면요. 바로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대, 칠레 중부, 호주 남서부, 아프리카 남단이 대표적인 CS 지역입니다. 하면 우리 지도를 통해서 조금 한번 볼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 어떤 지역이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이 어디냐?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불리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 당연히 주변 지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요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요렇게 나타나는 게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요 지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요게 첫 번째 지중해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아프리카 북쪽에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대가 CS 지역이 나타나고요. 여기가 CS.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위쪽에 보시면 요렇게가 요 지역이 CFB가 요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 서쪽에 남부에는 CS, 위쪽은 CFB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위치 미국에서 미국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시면 호주를 한번 가볼까요? 칠레 한번 보겠습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CS가 나타나는 게 요 지역, 칠레 중부 지역은 요렇게 CS가 나타나고요. 이 중부 지역 남쪽에는 바로 요렇게
근데 얘는 CFB가 나타난다. CFB인데 안데스 사면의 산지 바람바지 사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는 서쪽에 칠레, 위쪽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위치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로 한번 가볼게요. 호주로 가면 온대 기후 지역 두 군데를 보시면 이렇게 서쪽은 남서부 지역은 CS입니다. 남서부 지역은 CS고요. 이렇게 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CFB가 많이 나타납니다. 남동부 지역은 이렇게 좀 CFB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뉴질랜드도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뭐에 해당이 된다? CFB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위치 좀 기억을, 호주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 어디? 아프리카 대륙 남쪽,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남쪽에서 지중해성 기후인 CS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우리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치를 좀 확인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특징이 여기 가장 중요해요. 특징.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습윤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왜 건조하고 여름에 왜 습윤한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어디에 영향을?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더라.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선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선대와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다는 거죠. 즉 여름에는 이런 태양의 회기 현상 때문에 이 열대 밑에 쪽에 있던 위도 한 20에서 30도 쪽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위로 올라와서 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해서 강수량이 적고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태양의 회기 현상으로 해서 이게 태양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남반구로 태양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선대라든지 이 그 위에 있던 전선대라든지 편서풍대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하고 이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여름은 사막처럼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옥을 보시면 가옥은 여름철에는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벽을 두껍게 그리고 창문을 작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면을 하얗게 칠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옥의 형태의 여름에서 막해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벽을 두껍게, 창문을 작게, 그리고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면은 하얗게 하기로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번, 2번, 3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1번, 2번, 3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덥기는 더워도 습기가 적기 때문에요. 그늘에 들어가면 매우 시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에 그늘이 지도록 가옥을 배치를 합니다. 요런 것도 그래서 골목이 좀 굉장히 좀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데 쪽은 골목이 좀 굉장히 좁게 나타난 이유가 좀 요러한 이유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풍부한 일사량 때문에 일사량이 매우 풍부한 여름철에는 비가 안 오고 특히 여름철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낮이 긴 여름에 특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보면 대체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 영향을 많이 받지만 왜냐면 대서양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력을 많이 이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탈리아, 지중해 영향을 이탈리아나 그리스, 불가리아 이런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과 태양력을 비교하면 태양력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왜? 이 지역 같으면 편서풍의 영향력보다는 여름철 일조량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풍력을 내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지의 영향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신 여름철이 매우 덥고 맑고 덥고 건조하고 낮이 긴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이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가 크더라. 여름철에 산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월별 산불 피해 면적을 보면 7, 8, 9월이 특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왜? 이 지역이 여름철이 그쵸? 덥고 건조하다. 덥고 건조한 이유는 뭐다? 이 시기가 고온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농목을 보면요, 먼저 여름철이 덥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 더위와 건조함을 버틸 수 있는 녀석으로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수목농업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자주 나와요. 수목농업이 이루어지는데 고온 건조한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합니다.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렌지, 포도 이런 녀석들이 바로 덥고 건조한 것들을 잘 버티는 성질을 가진 녀석이래. 그래서 이런 키가 작은 나무거든요. 키가 작은 나무들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 그리고 곡물농업입니다. 곡물농업을 또 이루어져요. 언제? 겨울철을 중심으로. 그래서 겨울철이 따뜻하고 비가 오잖아요. 온난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언제? 겨울철에. 온난하고 강수량의 겨울철에 밀, 보리, 귀리 등을 재배합니다. 그럼 얘들은 주로 언제 재배할까? 그렇죠. 주로 여름철에 재배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목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목이라는 방식인데 여름에는 산지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해서 방목을 하고요. 겨울에는 저지대로 이동을 해서 가축을 사육합니다. 왜? 여름철은 이 지역, 특히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알프스 산지의 남사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요게 중요해요. 알프스 남쪽. 알프스 산맥의 주로 남쪽은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프스 산맥으로 가볼게요. 유럽에 보시면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바로 알프스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의 바로 이 남쪽 부분, 알프스 산맥의 이 남쪽 부분은 무엇의 영향? 이 남사면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CS가 나타나고요. 얘가 넘어간 북쪽 사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얘 같은 경우에 CFB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사면 같은 경우 남쪽 사면, 남쪽 부분은 CS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 덥고 건조하잖아. 근데 가축을 키우려면 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풀이 찾아서 이 풀이 자랄 수 있는 높은 산지, 기온이 왜냐면 지로 갑니다. 왜? 기온 산지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러한 풀이 자라는 이 산 꼭대기에서 이게 가축을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다가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날씨가 추워지게 되죠. 산은 훨씬 더 추우니까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서 집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이목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농목업에 대해서 이목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올리브도 많이 재배한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학습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목의 그림 그리고 뭐 이러한 도표 정도는 우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우리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